안녕하세요. 위스터디 강사 이호준입니다. 오늘은 SAT 리딩과 라이팅 오리엔테이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SAT 리딩에는 두 가지 형태의 글이 있습니다. lecture text, 영문학에 관한 글이 있고 그 다음에 informative text, 정보 전달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글의 형태를 이해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먼저 리딩을 보겠습니다. 리딩은 5개의 지문 65분 동안 풀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즉슨 12분 동안 한 패시지를 끝내야 되고 읽는 시간은 12분에서 4분에서 5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푸는 시간은 7에서 9분 내로 풀어야 합니다. 리딩의 종류는 일단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설, novel 한 지문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역사, US history가 한 지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 social science 한 지문 있고 과학, natural science가 특이하게 2지문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소설부터 보겠습니다. 소설은 19세기 세계 고전 문학 아니면 2000년 이후의 현대 문학 2가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인 에어, 프랑켄슈타인,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아니면 미스 달러웨이 같은 게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고전 문학은 문체가 지금과 상당히 달라 현지인들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SAT 리딩 중 소설이 가장 익숙하기 어렵고 점수가 스테디하지 않습니다. 워낙 변동폭이 크고 어려울 땐 아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데 먼저 저는 어떻게 하냐? 먼저 아이들로 하여금 유명 소설가의 책 리스트로 배경 지식을 쌓게 합니다. 그래야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만과 편견을 쓴 제인 오스틴은 되게 인물에 대한 상세한 내적 심리적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하면서 보면 쉽지만 미스 델러웨이를 쓴 버지니아 울프는 되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글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되게 힘들지만 감정이입을 하면 그나마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약간 저자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직접적 이해 보다는 소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소설의 3대 구성 요소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먼저 지문에서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직접적 인물 묘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설 끌고 나가는 사람이 직접 묘사하는 것이고 간접 묘사는 인물의 행동, 대화, 생각, 환경 등으로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 인물들의 행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3번 배경. 배경은 시간적,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제한적 사회적 배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먼저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배경을 통해 항상 저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암시를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인물에 대한 직접 묘사, 대화, 행동, 간접 묘사를 통해 성격이나 인물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먼저 예를 보겠습니다. Akira came directly. 아키라는 직접 왔다. Breaking out tradition. 모든 전통을 깨고. Was that it? 그것뿐인가? Had he followed form? 그가 관습을 따랐는가? Had he asked his mother to speak to his father to approach a go-between? 그러니까 어머니께 얘기하고 아버지께 얘기해서 중개자를 부르는 것. Would Kay have been more receptive? K가 더 이러면은 수용적이었을까? 자, 그 다음에 He came on winter's eve. 그 아키라는 겨울 전날 왔다. He pounded on the door. 그는 막 문을 두드리고 while a cold rain 차가운 비가 beat on the shattered veranda. 닫혀진 베란다를 내리고 있었다. So, 그래서 at first Chie thought him only the wind. 그래서 키에는 바람인 줄로 생각했다. The maid knew better. 그래도 하녀는 잘 알고 있었다. Chie heard her soft scuttling footsteps. The creak of the door. 키에는 그 하녀의 그런 종종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그 문에 끼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Then 그러자 the maid brought a calling card. 그 하녀는 이름표를 가져왔다. To the drawing room. 응접실로. For 키에를 위해서. 자, 보시다시피 이 배경을 설명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저자는 winter란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cold rain 같은 걸 썼냐? 왜 저자는 뭐 spring이나 summer 같은 걸 안 쓰고 cold rain 대신에 뭐 빛나는 날씨 좋은 날이나 뭐 구름 낀 날씨를 굳이 표현 안 했을까? 이것은 저자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의문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저기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급작스러운 약간 이머전시한 상황을 이런 거 지금 그 리더한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게 되게 큰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히인 아키라는 이제 미국에 곧 가게 됩니다. 미국에 지금 덴탈 스쿨에 입학해서 일본을 떠나기 전에 키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급작스럽게 와서 지금 청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시사한 말은 무엇이냐면은 cold rain이 바로 아키라인 것이고 셔럿 베란다가 바로 키에인 것입니다. 이게 다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급한 상황을 지금 cold rain 통해서 아키라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설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줄거리를 육하 원칙을 통해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키에가 뭐 비 내리는 날씨에 아키라를 만났다. 그래서 그 청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걸 짧게 요약해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개성적 특색과 표현기를 이해. 여기서는 지금 아까 글에서 보면은 그 아서가 분명 그 날씨를 통해서 지금 이 주인공들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점 분석. 아까 글의 시점은 3인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지적 시점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좀 더 리더가 글을 객관적이고 은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파악할 때는 절정한 결말이 있고 작가의 문학 성격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의 종류는 American History입니다. 먼저 이것은 미국 건국 문서가 주로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치인의 사상가들, 예를 들어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나온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있지만 링컨이나 아니면은 다른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 노예제도, 노예 해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의 글을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 문제가 이 아메리칸 히스토리에 관한 글입니다. 그래서 주로 18세, 19세 글이기 때문에 문체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약간 소설과 비슷한 그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도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에 약간 쉽습니다. 주로 대립한 두 문제를 가져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서워가 패세지 1에 쓴 관점이 있고 아서 2가 패세지 2를 쓴 관점인데 이것의 차이점과 같은 점과 뭐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히스토리는 좋은 점이 역사적 배경이 있을수록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건국대 토론이나 남북전쟁 전의 갈등, 뭐 링컨과 더글라스, 여성 인권, 참정권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나올 때 배경 지식이 있으면 대단히 알기 쉽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이 글은 캔사스 네브라스카 빌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캔사스 네브라스카 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미국이 이렇게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북부는 프리 스테이트에서 자유주고 밑에는 슬레이브 스테이트 그 노예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점점 커갈 때 새로운 주들이 들어올 때 어떤 주가 자유가 될지 노예주가 될지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 크면은 다른 한쪽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캔자스와 네브라스카가 미국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주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였었는데 패세지 1의 저자인 스티븐 더글라스는 이 각각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패세지 2의 저자인 썸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나와 있습니다. Nebraska bill was in every respect a swindle.
사기다. 그러니까 이미 되게 부정적인 것입니다. 얘는 되게 옹호하는 그림이다. 캔서스 네브라스카를. 그래서 둘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네브라스카 비를 아예 모르면은 이 문제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서 전 배웠기 때문에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관한 내용, 내추럴 사이언스 과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학은 소셜 사이언스는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을 포함하고 자연과학은 내추럴 사이언스는 지구과학, 생물, 물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전달을 위주의 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 토픽이 앞에 있습니다. 두 가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맨 앞에 있어서 디테일이 그냥 쭉 연결되는 것 뿐입니다. 이 정보 전달 글은 가끔 시각적 자료들, 그러니까 도표나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작가의 주장과 도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도표 자체를 해석 요구를 합니다. 그럼 한번 소셜 사이언스 글의 예를 보겠습니다. Dr. Anna Abram wanted to find out. Anna Abram 박사는 알아내고 싶어 한다. 무엇을? Whether the brain operates by different mechanisms. 두뇌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를 When it is exposed to a situation that is real. 두뇌가 실제인 상황에 노출됐을 때 as opposed to one that is entirely fictional. 두뇌가 완전 반대로 허구적인 것에 노출됐을 때 So, 그래서 she designed an interesting fMRI-based experiment. 그녀는 흥미로운 fMRI로 된 실험을 디자인했다. They explored the brain's reaction to situation that involve either real or fictional characters. 실제적이거나 허구적인 것 중 이 상황이 포함된 상황에 두뇌가 대응하는 걸 탐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토픽이 이게 바로 토픽이 이렇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딱 실제 상황과 허구적인 상황 두 가지의 딱 투트랙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The Hubble Space Telescope, 허블 우주 망원경은 is a time machine, 타임머신이다. Staring not only billions of light years into depths of space. 우주의 깊이를 천만 년 동안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but also billions of years back in time. 천만 년 전의 시간도 알 수 있다. With its extraordinary sensitive detectors above Earth's shorting and blurring atmosphere. 지구의 보호막과 뿌연 대기 위로 특출나게 민감한 이 탐사선이 HST는 can witness the peak of star formation at cosmic high noon. 볼 수 있다. 무엇을? 별의 형성의 절정을. 언제? 우주의 가장 큰 지점에 있었을 때. Which ended about 5 billion years after the Big Bang. 빅뱅 후로 5천만 년 전에 끝났을 때 하고 쭉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바로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콥의 어떤 성능 같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글의 또 특이한 문제점을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겨 1, 피겨 2의 두 가지의 차트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피겨 1은 PCC라는 어떤 두뇌 파트가 실제 사람, 가상의 사람, 아니면 이상한 데서 그냥 들었는지, 실제 접촉했는지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 IFG라고 또 그 영역에서 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Figure 1 and 2, Figure 1과 2에 따르면 the highest percent change in activity in any of the studied areas of the brain was in the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는 highest percent change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change, 퍼센트가 큰 거는 누가 봐도 얘입니다. 얘는 지금 IFG에서 fictional character를 실제 만났을 때 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똑같은 내용인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추럴 사이언스의 차트 문제입니다. Astronomers estimate the sun formed about
8.5 years. 지금 8.5 years는 지금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8.5 years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according to the figure, what is the star formation rate in solar masses per year per 5 cubic parsecs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이 star formation은 이쪽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일로 쭉 이어진 것을 보면은 가장 근접한 것이 요 about 4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 리딩을 읽음으로써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을 보겠습니다. 라이팅은 4개의 지문이 35분 동안 44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 뜻은 한 패시지당 8분 30초를 써서 10에서 15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읽는 시간은 2분 30초 만에 읽고 푸는 시간은 6분 내로 풀어야 합니다. 일단 당연히 SAT 기본의 문법을 완벽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문법의 종류들을 숙지할 문법의 종류들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마 문제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라이팅은 2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표 점수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SAT 버번은 리딩과 라이팅 크게 있는데 라이팅이 훨씬 고득점 가기 되게 쉽습니다. 리딩에서 고득점 예를 들어 각각 350을 맞아서 도합 700이 되려면은 여기서는 각 지문당 하나만 틀려만 합니다. 4개의 지문 중에서. 그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라이팅에서는 한 2-3문제 정도는 뭐 틀려도 꽤 고득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을 좀 더 아예 안 틀린 것을 목표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가 있지만 지문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반드시 맥락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충 읽으면 이 맥락 문제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너무 정독은 아니더라도 문제 자체는 정확히 글 자체는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할 문법의 종류가 1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 conjunction. conjunction은 뭐 and, but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 뭐 although, 뭐 even if 뭐 이런 것처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을 conj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를 잘 알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는 아시다시피 he, she, it, w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또 어떻게 각각의 그 대명사가 있는 만큼 antecedent, 선행사를 찾아만 합니다. 선행사를 표현하는 것이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John likes to play basketball and John is great 하면은 존을 2번 쓰는 거기 때문에 존을 he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존이 바로 antecedent 선행사가 되는 거고 he가 이 pronoun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사람일 경우 who를 쓰고 사물일 경우 which를 쓰지만 이게 가끔 비동사 합칠 경우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punctuation mark. punctuation mark는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콜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period, 그 다음에 콤마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다 이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란 이게 문장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어떤 phrase가 이 문장을 수식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이 빙이 생략된 것인데 이 앞에 있는 것이 주어와 연결이 안 되면 이 분사구문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misplaced modifier라고 하는데 이걸 다 분석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subject verb agreement는 예를 들어 주어가 he면 당연히 되인 동사는 뭐 makes처럼 이렇게 s를 붙여야 한다. 단수일 경우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한 룰이지만 사실 유학생들이 라이팅 할 때 가장 많은 실수가 이렇게 s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인식하기 쉬운데 본인이 정작 틀리는 되게 아이러니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끔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는 이 글에 보통 이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인 아이디어 찾기 위해서는 이 뒷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유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캐뷸러리는 이 어떤 특정 단어가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약간 중립적인지를 이 뒤를 통해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문구 add or delete. 이 특정 문구 add or delete 하는 문제는 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어떤 특정 문장을 자 여기 넣어봤을 때 어떨까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글을 잘 파악해가지고 여기에 과연 잘 넣어지냐를 봐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냐? 맥락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글의 맥락상 이것을 add 하실 수 있으면 add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delete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elocating sentence. 이 센텐스 종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4번이 이 1번, 2번 사이에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맥락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퀘스천도 약간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특히 이 세 가지는 글의 문맥을 알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시제, 뭐 예를 들어 현재, 과거, 완료. 크게는 요 세 가지의 시제를 정확히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텐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현재를 얘기하면 현재 나와야 되고 과거면 과거, 뭐 완료면은 과거나 현재 둘 다 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n US cities, 미국 도시 중에서 open space is difficult to come by. 열린 공간은, 빈 공간은 어렵다. 뭐하기? come by 하기. 여기서 come by는 들리다가 아니라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In New York. 자, 여기서 앞에서 US city가 나왔는데 갑자기 뉴욕이 나왔습니다. 그럼 개념이 잠깐 작아졌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likewise. 일단 likewise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likewise는 뭐뭐와 같이인데 그거는 약간 동등한 비교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Nearly half of the districts have less than 1.5 acres of parkland per thousand residents. 거의 지역구들의 반 정도가 그 거주자 1000명당 1.5보다 적은 그 공유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 1번 같은 경우는 US를 얘기하다 뉴욕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것은 likewise 안 되고 on the other hand 다르게 말하자면 안 되고 반면에 안 되고 그 다음에 in addition 또 추가로 안 되고 제일 맞는 거는 for example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transforming landfills into parks has its pitfall. landfill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transform 바꾸는 것은 have this pitfall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마이너스적 요소입니다. 근데 however가 나왔으니까 일단 플러스 요소로 바뀔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 지금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점 찍고 however 하든지 아니면 콤마에서 컨정션을 하든지 이 둘 중 초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맥상 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however 안 되고 그 다음에 nonetheless도 부사입니다. 부사도 안 되고 이 또 however 이것도 부사여서 안 되고 but만 컨정션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할 때. 그 다음에 3번은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Which choice best interests 메인 아디를 물어봤습니다. 메인 아디를 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유추해야만 합니다. 대신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지 파악해야만 합니다. 먼저 A. There is no official count of numbers of parks built on landfills nationwide. 국가 전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지가 지어진 공원의 수가 공적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But it could be as many as 1,000. 대신에 거의 1000개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 일단 A의 중요한 점은 number of parks입니다. 약간 뭐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Then B. For many environmental and logistical reasons, not all landfills can be repurposed. 다시 다른 목적으로 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뭐로?
그 공원으로. 근데 지금 not a landfill이 repurposed as park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C. reclaiming landfills. 쓰레기 맵지 되찾는 것은 offers multiple advantage. 지금 일단 좋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D. Americans generate. 뭔가 발생시킵니다. 251 million tons of trash. 지금 그 쓰레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마이너스 관점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파악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4번. It is also prolific인데 prolific은 다산이 다작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나온 표시가 중요한데 지금 이런 표시 있습니다. 이거는 콜론 표시인데 원래 콜론의 첫 번째 뜻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콜론이 예를 들어 제가 필드트립 준비물 갖고 와라 했을 때 콜론 찍으면은 뭐 모자, 선글라스, 그 다음에 water, 뭐 food,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나타내는 게 원래 룰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세미콜론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나왔다는 의미는 요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modify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설명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 요 콜론 뒤에 문장이 요 앞에 있는 단어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stimate 예측합니다. 얘네들이 that the United States has at least 10,000 closed municipal landfills. 미국이 어떤 지방에 최소 10,000개 정도의 쓰레기 맵지를 문 닫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수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럼 4번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prolific. prolific가 다산입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 abundant. 풍부하다. 아직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일단 냅둬 보겠습니다. 그 다음 C. magnanimous. 이거는 너그러운 의미인데 지금 너그러운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excessive. 지나친. 이거는 마이너스 의미이기 때문에 없애면 정답은 B가 그나마 제일 맞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지금 exercise, play, and exposure.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하나, 둘, and 나온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 콤마루를 제대로 연결했습니다. 명사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바로 그냥 A인 것입니다. 전혀 틀린 거 없습니다. as well as는 뭐뭐와 같이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미콜론 나왔는데 세미콜론 데피니션은 이게 pausing moment라 해서 요것과 요것의 연결 관계가 조금 느슨하지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컨정션과 세미콜론이 동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콤마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무엇을 봤냐면은 메인 아이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일단 it is also abundant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tremendous benefit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관점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C인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은 랜드필을 파크를 바꿨을 때 좋다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메인 아이디어가 C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At this point, write is considering adding the following sentence. 자, 그러면 adding이 나올 때는 이 문장의 특징을 제대로 봐야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Interest in urban parks decline. 어떤 흥미가 decline 했다면 벌써 지금 마이너스 의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and the mid-20th century but has been revived 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관점이 갑자기 플러스가 됐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엉뚱한데 왜냐? 지금 여기서는 베네핏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lemish into attractive asset. 어떤 흠이 매력적인 자산이 됐고 그 다음에 raising property value. 어떤 사유재산의 가치를 높였고 그 다음에 health와 social development를 지금 도움해서 줬습니다. 그럼 계속 다 지금 플러스적 관점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adding 할 때 이 마이너스 관점, 플러스 관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yes를 지웁니다. 이건 이 문장은 add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no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요 형태가 좀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C는 include information인데 contract 했다. 이게 틀렸습니다. 메일하다 contract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D입니다. 왜냐면 이건 distract 한 게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좋은 점만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점만 얘기하면 끝인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이 글을 디스트랙트 합니다. 이 정보를 넣을 경우. 그 다음에 7번. One example of successful landfill park. 쓰레기 매립지 공원의 성공적인 예는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 사이에 콤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콤마를 없애줘야 합니다. 콤마를 없앤 것이 바로 B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Which version of the underlined portion provide the most relevant example for the sentence? 인데, 자, 요 주어진 문장을 보기 위해서는 앞문장을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앞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park offers. 공원은 제공한다. 무엇을? Many recreational opportunities. 오락적인 기회들을. Largely unavailable in the city. 도시에서 이용하지 못한 기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게 세미콜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앞뒤가 되게 연관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A를 보겠습니다. This occurs on layers of plastic soil and gets atop the garbage. 그러니까 이 활동들이 쓰레기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는 말이 안 됩니다. B 보겠습니다. City such as horseback riding, nature trails and kayak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recreation opportunities에 되게 지금 적합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지금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 일단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City하고 the park's wetland 습지인데 갑자기 습지는 되게 그 주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X입니다. 그 다음에 City among such plant 지금 벌써 plant도 약간 옵토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식물의 종류 따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recreation opportunities와 부합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9번 여기 보면 is design이라고 나왔는데 is는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그때는 소유격 대명사를 보기 위해서는 앞문장 주어를 봐야 됩니다. 근데 앞문장 주어를 봤을 때 coastal line restoration 해변가의 보호를 의미한 해변가를 지금 다시 복구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건 지금 문맥상에 말이 안 씁니다. 해변가 보호에 다시 살리는 것에 디자인은 말이 안 맞습니다. 가장 말이 맞는 것은 D, the park가 맞습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문장 보면 park's design also features 특징을 나타낸다. A solar station that will produce enough energy to 나왔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enough 뒤에 뭐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enough 뒤는 반드시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이건 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노체입니다. 딴 거는 so that 안 됩니다. for 아닙니다. enough이기 때문에 또 D도 ing 형태 아닙니다. 예, 이상으로 SAT 리딩 라이팅의 OT를 마치겠습니다. 위스터디는 여러분의 만점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